안녕하세요. 전문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흐름대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흐름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락의 연속에 있다. 같이 하락의 연속에 있다. 그러다가 저점이 높아지는데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꺾어 올렸다. 우리는 이런 자리를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점이 낮아지다가, 그럼 고점이 낮아지면 동반해서 저점도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다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저점을 높여가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 결국에는 고점도 동반해서 높아지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치의 하락으로 연속이 있다가 저점이 높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가 사들어온다 이런 개념을 보게 되면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볼 때 돈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돈의 가치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흐름대로 우리가 매매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늘 여기 우리 같이 방송하시는 분, 방송 같이 카톡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 흐름대로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흐름대로.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흐름대로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태경 케미칼 한번 볼게요. 태경 케미칼. 요 밑에 여기 이제 소위 말해 단기 매매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매매가 좋은 매매냐 나쁜 매매를 떠나서 흐름대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결과가 좋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태경 케미칼은 보시면 제가 흐름에 대해서 위배하지 마라.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전에 보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변형이 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단 이런 구간에서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라라는 말을 제가 늘 얘기 드리고, 이 자연스러움이 깼을 때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락으로 연소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던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줄 하나 쳐볼게요. 이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그랬다면 단가가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호가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세력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상태로 갖다 놓겠죠. 이게 유리하다는 건데 이게.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매매를 하게 되면 경제적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싸다 저렴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싼 걸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게 되죠. 근데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물론 올라가는 걸 샀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타임상을 보면 제가 그래서 내게 하는 게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은 잡자는 거죠. 항상 이렇게 기준은 이 흐름만큼은 깨지 않는 상태가 유지를 된다면 그 자연스러움을 한번 우리가 따라보자는 거죠. 그 어떤 말도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런 차는 태경 케미칼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를 잘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아진산업을 볼게요. 아진산업도 뭐 황 대표가 워낙 많이 얘기 드렸던 건데 이것도 보게 되면 좀 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 아진산업도 고가가 낮아졌죠. 이렇게 가치의 하락이 연속 있다가 가치의 상승이 연속 가는데 좀 전에 봤던 태경 케미칼하고 다르지 않죠. 고점이 낮아진 흐름이 있다가 이 흐름을 타고 간 거죠. 근데 한 번도 깨질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걸 그려보면 이 자리가 단가 위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게 단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 모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단가 위에 있어야 수익이 나는 상태가 될 것이고 문제가 터지면 자기 던지고 나와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단가 추정치 아래서 논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매물이 되면서 던질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있으면 던져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먼저 수익이 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저항을 맞고 그 밑에 있다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던지는 순간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가치의 상승으로 가는 연속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진산업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수익이 또 난 거고요.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의 화학을 볼게요. 얼마나 충실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는 건데,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그죠? 의미 있는 자리에 넘기고요. 그죠? 그다음부터 보시면 저점을 넘깁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이 흐름을 깨진 않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튕길 때 제가 항상 이런 자리를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오늘 당일 매매를 한 건데 괜찮은 매매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의 흐름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든지 뭐 매스컴에서 떠드는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말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흐름 한번 따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남의 화학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었죠. 다시 한번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남의 화학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위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양봉 나는 이 흐름을 따랐다. 그랬더니 이런 수익이 났더라.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아진산업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저점을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지지하장 통과하고 누르고 지지하니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태경케미칼을 볼게요. 태경케미칼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가 있죠. 이 자리에 앉겠죠. 저점이 높아지고요.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빼꼼머리를 드는 얘기를 황 대표가 워낙 많이 하죠. 그래서 태경케미칼, 아진산업, 남해합 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죠. 늘 얘기하는 거.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건 흐름대로 매매를 해보자. 흐름대로. 이런 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매매 툴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참고사항으로 보시라는 거지.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이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